개발자라면 객체 모델링, 클래스니 이런 건 정말 익숙하실 텐데요. 근데 세상을 모델링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지식 그 자체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 말이죠. 네, 오늘 바로 그 온톨로지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내용인데요. 먼저 청사진 대 백과사전 이러는 아주 쉬운 비유로 시작해서 이게 왜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건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핵심 개념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우리가 잘 아는 UML을 온톨로지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게 도대체 왜 중요한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객체지향 모델링이랑 온톨로지. 둘 다 뭔가 세상을 모델링 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여요. 그쵸? 근데 말이죠. 그 목표. 그러니까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아예 다릅니다. 이걸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바로 이 비유예요. 청사진이냐, 백과사전이냐. 우리가 흔히 하는 객체지향 모델링, OOM은요, 집을 짓기 위한 청사진 같은 거예요. 아주 구체적이죠? 구조가 어떻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온톨로지는요, 집이라는 주제에 대한 백과사전에 더 가깝습니다. 집이란 무엇인가, 방이란 무엇인가, 문과 벽은 어떤 관계인가, 이런 개념과 관계를 정의하는 거죠. 특정 집 하나를 짓는 게 목표가 아니라 집이라는 개념 전체를 이해하고 심지어 추론까지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는 만들기 위한 것, 다른 하나는 이해하기 위한 것. 완전히 다르죠. 자, 이제 문법이나 기술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요. 진짜 중요한 걸 먼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건 단순히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른 거거든요.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아마 가장 큰 차이를 보여줄 거예요. 소프트웨어는 보통 닫힌 세계 가정 위에서 돌아가요.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코드에 없거나 데이터베이스에 없으면 그건 거짓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쳐버리는 거죠. 끝. 근데 온톨로지는 달라요. 열린 세계 가정을 따릅니다. 명시적으로 뭐가 없다고 해서 그게 거짓이 아니에요. 그냥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것일 뿐입니다. 와, 이거 엄청난 차이죠. 사실 개발자들은 이 닫힌 세계 가정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유저스 테이블에 없는 유저는 그냥 존재하지 않는 유저잖아요? 코드에 없는 기능은 당연히 없는 거고요. 우리 시스템이 자기가 아는 세상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거죠. 아주 익숙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열린 세계 가정은 이 판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걸 알지 못한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정보가 없다는 게 곧 거짓을 의미하진 않는 거죠.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온톨로지가 강력해지는 겁니다. 불완전한 데이터를 아무렇지 않게 다룰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사실을 추론해내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핵심 개념들을 한번 뜯어볼 시간입니다. 클래스, 프로퍼티, 이런 단어들 개발자라면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온톨로지 세상에서는 이게 전혀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 표가 모든 차이점을 딱 요약해서 보여주네요. 목적은 구현이냐, 표현이냐, 세계관은 닫혔냐, 열렸냐. 근데 여기서 클래스랑 프로퍼티 부분을 한번 보세요. OOM에서는 클래스가 객체를 찍어내는 틀이고 프로퍼티는 그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온톨로지에서는 클래스는 그냥 어떤 것들의 묶음, 집합일 뿐이고 프로퍼티가 이게 진짜 중요한데 프로퍼티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이 부분 좀 더 깊게 파고들어 볼게요. 클래스부터 한번 제대로 보죠. OOM에서 클래스는 템플릿이에요. 객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설계도죠. 데이터도 있고 메소드 같은 행동도 다 들어있어요. 근데 OWL에서 클래스는 그냥 집합이에요. 카테고리고 그냥 바구니 같은 겁니다. 사람이라는 클래스는 그냥 세상의 모든 사람 개체들을 담아두는 개념적인 바구니일 뿐이에요. 그 안에 점 걷다 같은 메소드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 모음집에 붙이는 이름표 같은 거죠.
그럼 이름이나 나이 같은 데이터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행동도 없다면서. 바로 이 질문에서 두 모델의 가장 거대한 구조적인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유가 나왔네요. 바로 주머니 대 스티커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OOPM에서 속성은요, 클래스라는 옷에 아예 바느질로 꿰매져 있는 주머니 같아요. 그 옷에 속해 있는 거죠. 떼어낼 수 없어요. 근데 OOWL의 프로퍼티는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스티커입니다. 가격을 가짐이라는 스티커를 하나 만들어 두면요, 이걸 자동차 클래스에도 붙이고 셔츠 클래스에도 붙이고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 클래스에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클래스 하나에 소속된 게 아니라는 거죠. 기가 막히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거예요. 오메메의 속성이 그냥 클래스에 딸린 부품 같은 거였다면 온톨로지의 프로퍼티는 클래스와 동등한 독립적인 1급 시민, First Class Citizen 대우를 받습니다. 이 관점의 전환 하나가 온톨로지를 마치 레고 블록처럼 유연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진짜 핵심 비결입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봤고요. 좀 더 실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우리 개발자들이 이미 가진 기술, 예를 들면 UML로 모델링하던 그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실제로 온톨로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우리가 하던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보세요. 1단계. 다루려는 세상의 핵심 개념, 즉 명사들을 찾아내세요. 이게 바로 클래스가 됩니다. 2단계. 이 클래스들을 계층 구조로 정리하는 거예요. 자동차는 운송수단이다처럼요. 간단하죠? 3단계. 클래스들이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정의합니다. 고객이 주문을 한다 같은 거요. 이게 바로 객체 프로퍼티고요. 마지막 4단계. 제품은 가격을 가진다처럼 실제 데이터 값을 붙여주는 거죠. 이게 데이터 타입 프로퍼티입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할만하죠. 자, 그럼 실제 온톨로지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죠. 와, 처음 보면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지금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모든 지식을 담고 있는 일종의 지식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개념들이 이 지도 위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하나씩 같이 뜯어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한번 해독해보죠. 저기 파란색 동그라미들, 저게 바로 클래스입니다. 머신, 프로덕트 같은 핵심 개념들이죠. 점선 화살표는 상속 관계를 나타내고요. 드릴링 머신은 머신의 한 종류다. 이런 식이죠. 그리고 저 초록색, 파란색 네모들, 이게 바로 핵심인 프로퍼티, 즉 관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라색 네모는 인스턴스, 그러니까 실제 세상에 존재하는 바로 그 기계, IMM1 같은 구체적인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상속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딱 보이죠? 인젝션 몰딩 머신은 머신의 하위 클래스, 그리고 머신은 피지컬 오브젝트의 하위 클래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식에 아주 명확한 위계 질서가 생기는 거죠. 자, 이제 프로퍼티들이 어떻게 이 지식의 그물망을 엮어내는지 보세요. 프로덕트는 로우 머티리얼로 is made of 만들어지고요. 머신은 몰드를 is equipped with 장착하고 있죠. 이게 바로 클래스 안에 갇힌 속성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면서 지식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연결선들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퍼즐 조각이죠. 추상적인 개념과 실제 세상의 만남. 사출 성형기라는 건 개념, 즉 클래스잖아요. 근데 IMM1, IMM2, 이건 인스턴스. 그러니까 공장 바닥에 실제로 놓여 있는 바로 그 기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델이 현실 세계와 딱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 개발자들한테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이런 식으로 지식을 모델링하면 뭐가 그렇게 좋을까요? 바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AI에게 맥락과 의미,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배경 지식을 줘서 훨씬 똑똑하게 만들 수 있고요. 구글 검색을 돌리는 바로 그 기술, 지식 그래프를 만드는 데 쓰이죠. 전혀 다른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들도 그냥 구조가 아니라 의미를 기반으로 통합할 수 있는 공통 언어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멋진 건 자동화된 추론. 기계가 우리가 알려주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스스로 발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어쩌면 소프트웨어의 미래는 기계한테 이거 해, 저거 해 하면서 하나하나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지식을 잘 정의해주기만 하면 기계가 어떻게 할지는 스스로 찾아내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